안녕하세요. 저 오늘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눠드리는 내용이 어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박사 과정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논문 쓰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 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여기 원 안에 보이는 곳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고 이 바깥에 있는 내용을 미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나와서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 이것은 참이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배우고요.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자기 전공을 선택해서 그 분야에 대한 더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제의로 따지면은 뭐 조선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엔지니어 관련된 그런 분야들을 여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 이제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뭐 IT라든지 그런 쪽 분야들도 여기에서 더 깊게 대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 진학을 하시면 여기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된 단계로 뭐 이제 마지막에 되면 석사 논문을 쓰시게 될 텐데 주로 대학에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 때는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라든지 한 번도 밝혀내지 못한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이제 박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야를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리서처 박사로서의 역할은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리서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는 것이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철학의 인식론까지 내려가는 좀 깊은 내용이니까 여기선 다루지 않고요. 아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모르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로 외계인. 외계인이 있냐 없냐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미국 청문회 이제 미국 거기 장군 되시는 어떠한 직함에 계시는 분들이 외계인을 진짜 실제로 봤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외계인이 진짜 있냐 없냐는 모르는. 그리고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제가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다룰 수가 없는데 사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네, 시간에 대해서는 뭐 엔트로피의 변화 뭐 이 정도까지로만 다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제가 알기로는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리학자들도 당황해하는 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문제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인 리만 가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난제들 그리고 심해 아직도 바다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구의 내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의식 세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 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지만 아직 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인류가 밝혀낸 것 중에 모르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리서처의 역할로서 이 모르는 것들을 탐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 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염두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이렇게 두 개로 심플하게 나누시면 조금 더 논문 쓰실 때
구조를 잡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여기 어디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딱 이 그림에 딱 맞는 그림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논문을 쓰실 때 7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제가 아는 것, 지금까지 인류가 밝혀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먼저 쓰시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르는 것이 근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메소돌로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내가 이 모르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다. 그거의 결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다섯 번째에서 적고, 여섯 번째에서는 이 모르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된지 이 결과가 가져왔는데, 이 결과가 이 두 번째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를 디스커션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드디어 이것이 이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걸 알아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7단계의 단계로 논문을 쓴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이 단계로 많은 논문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을 먼저 밝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논문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뉴턴이 이제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해낼 때를 대입을 해서 이 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뉴턴이 던진 질문은 이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만류인력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유튜브나 이제 뉴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보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해낸 게 아니라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그 질문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이 질문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 하늘 위에 있는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뉴턴이 시작이 되었고, 제가 그 유치역학의 간략한 역사를 맨 처음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데카르트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공간을 가정을 할 때 에테르라는 유체로 우주 공간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다른 다른 항성들이 지구를 이렇게 쉬지 않고 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논문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턴이 당시 만류인력 법칙을 밝혀내기 위해서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뉴턴이 알고 있는 것, 데카르트의 볼텍스 이론, 에테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성이나 우주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운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뉴턴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것은 왜 행성이라는 게 에테르가 있다고 치면 점성이 있을 거고, 점성이 있다고 그러면 행성이 돌다가 마찰력 때문에 분명히 멈춰야 되는데 이 행성은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가? 이것이 뉴턴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 여기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물리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법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뉴턴이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또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뉴턴이 사용했던 방법은 수학적인 기하학이라든지 실험적인 관찰이었는데, 실제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최근 아니고 작년인가? 아마 프린키피아가 이제 한국어로 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책이 나왔는데요. 책을 보니까 완전히 전부 다 기하학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진짜 원과 어떤 선으로 계속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기하학적인 법칙을 통해서 아마 우주도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그 운동 법칙을 발견해낸 데까지 이렇게
이 방법론을 사용했었는데 이 기하학을 사용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단계에서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 이 행성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었는가? 그러면 yes. 실제로 만류인력의 법칙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운, 어, 그 입자들의 운동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뉴턴의 이 역학이 한계를 가지면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뉴턴의 이 역학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뉴턴의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당시에는 천상과 지상이 나눠져서 운동을 했었는데 이 뉴턴의 이 만유인력을 통해서 천상과 지상이 통합이 되고 모든 우주가 하나의 법칙으로 단일하게 운동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어떤 엄청난 쾌거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대한 뉴턴 선생님의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논문으로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썼던 논문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아는 것, 기후변화가 있다. 기후변화 요새 심각하다. 요새 뭐 이걸로 많이 떠들고 있다. 그래서 LNG 연료를 선박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심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LNG의 인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리터러처 리뷰를 해보니까 많은 논문들이 다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관성이 있지 않고 이 논문에서는 친환경적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서로 말이 다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LNG가 만약에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많이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기후변화를 심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PTLCA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LNG의 환경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LNG가 환경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LNG가 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는 이제 이 다양한 변수에 따른 이 LNG의 환경성이 결국 LNG가 정말로 환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LNG가 무조건적으로 환경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선사라든지 선주들이 그걸 좀 잘 파악을 해서 주의 깊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후변화에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던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임팩트 팩터는 한 10점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논문이었고요. 어,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논문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 논문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어제도 어제가 아니고 그 사이언스나 이 네이처 같은 유명한 논문을 보니까 거기는 이 구조대로 반드시 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논문은 인트로 쓰고 바로 리절트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뭐 메소드는 이런 거 썼다 이런 식으로 하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구조는 다양하고 들어간 내용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처음에 쓰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상.